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강입니다. EL과 JSTL 강좌를 시작할게요. 자, 목차는요. 먼저 JSP에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스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콥을 알아야지만 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엔 EL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JSTL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웹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면서 이런 객체들을 봤습니다. 봐왔어요. JSP에는 내장 객체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JSP의 내장 객체들입니다. 자, 여기서 리퀘스트는 가장 많이 봤었죠? 이 리퀘스트는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객체고요. 이 페이지 콘텍스트라는 객체는 각 페이지마다 생성이 되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페이지가 하나의 요청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요청으로 여러 개의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페이지가 하나의 요청에 의해서 모두 다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션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션은 하나의 서비스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켜지면 이 세션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 이 세션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톰캣이 실행되면 딱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톰캣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웹 프로그램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웹 프로그래밍이 하나 있죠. 이 톰캣이 실행되면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관리하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들마다 각각의 페이지 콘텍스트라는 객체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상태에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세션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웹브라우저가 꺼질 때까지 세션 객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갑자기 네이버로 갔다가 다시 이 회사 홈페이지로 왔을 경우에는 그 세션 객체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있죠.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는 이 브라우저가 회사 홈페이지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요청할 때마다 생성되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요청에 한 번의 리퀘스트 객체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실 게 스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페이지 컨텍스트에 존재하는 스콥은 페이지 스콥. 그리고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리퀘스트 스콥. 세션 객체에 존재하는 스콥은 세션 스콥.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콥은 어플리케이션 스콥입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내장 객체고요. 요게 스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객체들 안에 공간이 존재해요. 이 객체들 안에 어트리뷰트라는 속성 또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콥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객체에 뭔가 우리가 객체를 저장하게 되면 페이지 스콥이라는 객체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 그리고 세션, 어플리케이션 각각의 객체에 우리가 어떤 객체를 저장하면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면 각각의 스콥에 쌓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객체 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이 스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스콥을 붙이면 돼요. 그죠? 근데 페이지 컨텍스트의 스콥은 페이지 컨텍스트 스콥이 아니라 페이지 스콥입니다. 요즘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EL이란 무엇일까요? EL이란 Expression Languag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말로 표현 언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 표현 언어는요,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스크립트 요소 배울 때, 요
표현식이라는 것을 배웠죠. 요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익스프레션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스크립트 요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영역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역 방금 배웠잖아요. 각각의 스코프에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지 스코프에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요. 페이지 컨텍스트 점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name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장동혁을 담겠다. 장동혁을 담겠다라고 하면요. 이 페이지 스코프에 name이라는 변수명으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자, 요것을 HTML 바디 내에서 쓸 때,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페이지 컨텍스트 점 name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서 페이지 스코프 점 name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쓰시면 달러 하고 장동영이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좀 이따가 같이 실습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JSTL이라는 게 있는데요. JSTL은 여러분 이미 저와 함께 한번 실습을 했었죠. 자, 그때는 좀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은 JSTL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JSTL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JSP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죠. 자바 코드와 HTML 코드를 섞어서 사용할 때 자바 코드를 좀 더 HTML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 JSTL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요 EL과 JSTL은 짝꿍이에요. 그래서 JSTL에서 요 EL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JSTL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C라는 프리픽스 또는 FMT라는 프리픽스로 라이브러리를 단축키처럼 지정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의 이름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하러 같이 가볼게요. 자, 이제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들을 모두 다 꺼주세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New 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오늘은 챕터 언더바 17이라고 해주시고요. 바로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웹 컨텐트 밑에 JSP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서 new 하셔가지고 JSP 파일 만들어 주실게요. 그래서 el.jsp 라고 이름을 짓고 finish. 자,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스트링에 msg 해서 지역 변수라는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 컨텍스트 set attrib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은 그냥 msg라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스트링 객체를 저장할 건데 페이지 스코프 소속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콘텍스트 객체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스코프 소속이라는 객체를, 스트링 객체를 저장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request set attribute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장 객체는 이 set attribute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또 msg라는 이름의 request scope
scope 소속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msg라는 이름으로 변수명으로 request scope 소속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저장한 거예요. 자, 지금 변수명이 중복되니까 여기서 뭐 덮어쓰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스콥이 달라요. 얘는 페이지 콘텍스트 내에 있는 공간이고 얘는 리퀘스트 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공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변수명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세션, 내장 객체 중에 하나인 세션 객체에 set attribute라는 또 메서드를 실행하면서 여기서 msg 하시고요. 여기서 세션 스코프 소속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application이라는 또 내장 객체가 있죠. application.set attribute. 자, 여기서 msg 하시고요. 여기서도 application scope 소속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공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담았습니다. 자, 이름은 모두 다 MSG를 했고요.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다 다르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서 지역 변수 해가지고 MSG라는 거 담았잖아요. 자, 이것은 결국에 JSP가 서블릿으로 변하게 되면서 서비스 안에 생기는 그런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서비스의 지역 변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 MSG라는 변수의 지역 변수라고 객체를 생성하면요. 그럼 이것을 밑에서 한번 이해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UL 태그 하나 선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 태그 하나 또 선언해 주시고요. 첫 번째 li 태그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인 %는 해서 msg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li 태그 여러 개 만들어 줄게요. 지금 요게 지금 4개 나왔으니까 4개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안에서 EL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달러 표시하신 다음에요. 중괄호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MSG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밑에서도 또 달러 하시고 이번에는 param.msg라고 해주겠습니다. 근데 param이라는 스코프는 없었잖아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사실 request. 우리가 get parameter 해서 이 요청을 하면서 이 el.jsp라는 요청을 하면서 던지는 파라미터들이 이 request 객체에 담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또 스코프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람이라는 스코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달러 페이지 scope.msg 이렇게 출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저 li 태그 몇 개 더 만들어야겠네요. 2개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또 달러 브레이스 request scope에 .msg 다시 달러 브레이스 여기서는 session scope.msg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달러 브레이스 application.msg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JSP 저장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run as, run the server 해서 서버를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이것은 빼주세요. 자, 피니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뜨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줄이고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줄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출력된 거, 첫 번째 li 태그에서 출력된 것은
지역 변수가 출력됐습니다. 요거는 우리 많이 해봤었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라는 메서드 내에 지역 변수를 생성을 하고 요것을 이 표현식으로, 표현 언어가 아니죠? 표현식으로 출력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떴죠? 여기서 이렇게 MSG를 바로 출력해봤어요. 자, 그때 페이지 스코프 소속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 담긴 요 MSG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 스코프라는 요 스코프 명을 생략을 했죠. 이렇게 스코프 명을 생략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공간에, 가장 가까운 스코프에 존재하는 MSG라는 변수를 찾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 페이지 스코프 소속 요 객체였고요. 순서는요. 이 페이지 컨텍스트가 가장 가깝습니다. 1순위예요. 그리고 리퀘스트가 그 다음으로 가깝고요. 그 다음엔 세션, 제 어플리케이션 순서대로 갈수록 스코프가 멀어져요. 그래서 현재 각각의 스코프에는 MSG로 스트링 객체들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에 저 페이지 스코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긴 MSG라는 변수명에 담긴 페이지 스코프 소속이라는 객체가 출력된 거죠. 이렇게. 자, 네 번째 거는 이렇게 비어 있죠. 출력할 게 없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param.msg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param이라는 스코프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서 브라우저가 이렇게 서버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줄일게요. 한번 요청을 하면서 파라미터를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서 msg는 해서 파라미터로 high라고 넘겨볼게요. high 하고 진동을 하면은 이 파라미터 스코프에 파람 스코프에 이 high라는 객체가 담긴 거죠.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 컨텍스트.msg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담긴 페이지 스코프 소속이라는 객체가 또 출력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리퀘스트 스코프에 우리가 담았던 MSG, 요 리퀘스트 스코프 소속이라는 객체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세션 스코프에 담았던 이 세션 스코프 소속이라는 이 객체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고요. 결국에 이렇게 잘 떴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 저장했던 이 MSG는요. 출력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타를 좀 냈네요. 요거 이 빼먹었고요. 여기서 제가 스코프 모르고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새로 고침 하시면요. 예, 잘 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 저장한 MSG. 자,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됐네요. EL이라는 것은 각각의 스코프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편하게 쉽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리퀘스트에 담긴 MSG를 요 스크립트 요소, 즉 표현식으로 한번 제가 출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해야 돼요. li 하시고요. 여기서 %는 한 다음에 request.get parameter 다시 할게요. request.get attribute 해서 여기에 msg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쉽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input 태그 하나 선언해 주시면서 타입은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alue는 페이지 이동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on 클릭은요. on 클릭 여기서 바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쓸게요. location.href는 여기서 바깥에 이 더블 쿼테이션 썼으니까 이 안에서 싱글 쿼테이션을 써주시고요. test.jsp로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하신 다음에요. msg는 그래서 파람 소속이라고 넘겨주세요. 파람 소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태그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 고침해볼까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test.jsp로 이동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test.jsp를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제로 이 스콥이 잘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웹 컨텐트에서 new 하신 다음에 JSP 파일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test.jsp 만들어 주시고요. test.jsp에서도 요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요거 일단 지워주세요. 중복되는 거니까 요거 지우신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ul 태그만 전부 복사를 하시고요. 이 body 태그 안에 넣어주세요. 자, 요것은 지금 에러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 변수가 아예 없으니까 요것은 그냥 이렇게 지역 변수라고 그냥 바꿔줄게요. 어차피 에러 나면은 요 페이지를 불러올 때 익셉션이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로 이동 눌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들이 출력됐는데 뭐 지역 변수는 당연히 출력이 잘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MSG를 출력하니까 원래는 페이지 스코프 소속이라고 떴었는데 지금은 세션 스코프 소속이라고 떴습니다. 자, 요 test.jsp는 아까 전에 el.jsp랑 다른 페이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 컨텍스트의 공간, 즉 페이지 스코프에는 msg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EL이 찾아갑니다. 페이지 컨텍스트에 MSG 없네? 그럼 리퀘스트로 가볼까? 리퀘스트에도 이 MSG라는 이름에 뭔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페이지 이동을 누르시면 다시 새로운 URL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 객체도 새로 생성이 돼요. 새로운 요청이니까 페이지 이동을 누르면 리퀘스트 객체에 이 MSG라는 이름의 리퀘스트 스콥이라고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이 EL이 또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럼 세션 한번 가볼까? 근데 세션에는 우리가 요 el.jsp에서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세션이라는 공간에 set attribute 해서 MSG 저장을 해서 그것을 출력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application scope 소속이라고 떴겠죠. 요게 떴을 겁니다. 세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코프 명을 생략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스코프부터 찾아가면서 MSG가 있나 찾는 거죠. 세션이 가장 가까우니까 세션이 출력이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다시 합칠게요. 이렇게 넘겼잖아요. MSG라는 변수명에 파람 소속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출력이 된 거고요. 다시 가볼게요. 자, 페이지 스코프에 메시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떴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스코프에도 메시지 없어서 안 떴죠. 세션 스코프랑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는 아직도 여기서 저장한 이 두 개가 남아있죠. 요 이름에 요 소속 이거 남아있습니다. 자, 세션은요. 웹 브라우저가 켜지고 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했을 때 처음으로 접근하면은 이 챕터 17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처음 접근을 하면은 그 객체가 생성이 돼요. 서버 쪽에 그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브라우저가 꺼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껐다가요. 브라우저를 다시 켜보고 그 경로로 한번 요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test.jsp로요. http 하시고 콜론 슬러시 로컬 호스트 하신 다음에 9090 하시고 챕터 언더바 17 그리고 슬러시 test.jsp죠. 이때 파라미터는 MSG의 파람 스코프 이런 식으로 쓸까요? 파람 스코프 파람 소속이라고 있었네요. 파람 소속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요. 세션에 그 값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것도요. 요 MSG라고 출력하라는 것도 페이지 컨텍스트에 없습니다. 현재 페이지 컨텍스트에 없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스콥에도 메시지가 없고요. 세션에도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께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파람은 제가 이렇게 MSG라는 변수명에 파라미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떴고요.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 없고, 리퀘스트 없고, 세션 없고, 어플리케이션은, 자, 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요, 톰캣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 있잖아요. 이 서버가 톰캣인데, 여러 브라우저들이 이 톰캣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철수는 자기 PC로 여기 요청을 하고요. 영희는 자기 노트북에 깔려진 브라우저를 여기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수는 핸드폰으로 이 톰캣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웹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 톰캣에 있는 이 챕터 17이라는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즉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어플리케이션 스콥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 저장한 값들은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톰캣을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서버를 다시 실행시켜 보면 서버가 다시 껐다 켜졌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면요. 요거 사라졌죠, 지금.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새로 생성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있던 스콥에 존재했던 그 객체 있잖아요. 이 객체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el.jsp로 들릴 때, el.jsp 들릴 때, 이 구문이 실행되면서 이 객체가 저장이 되고요. 다시 페이지로 이동을 눌렀을 때는 그게 잘 보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세션의 값도 잘 들어갔었죠. 왜냐면 여기서 세션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세션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러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은 다른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로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익스플로러에서 똑같은 URL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럴 경우에 세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션 스코프에 아직 요 로직이 아직 수행이 안 됐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에서는 세션 스코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지라는 게 없죠.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소속이라는 데이터는 둘 다 가지고 있죠. 왜냐면 이 챕터 17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 이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L은 끝났고요. JSTL 할 건데 강의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잠시 강의를 중단하고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